탄력성 및 수요의 교차 탄력성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만 이제 하면은 우리가 탄력성은 다 끝나는데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죠. 자, 우리가 수요의 소득 탄력성하고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이제 보는 거죠. 자, 213페이지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 문제를 이제 다뤄볼게요.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봤으니까, 밑에 보시면은, 3번 문제에서부터 이제 풀면 되겠죠. 자, 갑니다.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8이고, 소득 탄력성은 0.5이다. 아파트 가격이 10% 상승하였고, 소득은 20% 증가했다. 아파트 수요량은 어떻게 되느냐? 자,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지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봤을 때,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위에가 수요량의 변화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밑에가 가격 변화가 들어가죠.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우리가 일단은 0.8이라는 탄력성이 있다 라고 봤을 때 가격이 10% 상승합니다. 그럼 양이 줄죠. 양이 8%가 줄었죠. 8%가 감소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득이 어떻게 돼요? 20%가 증가했죠. 소득에 대한 수요량이 변하죠. 그럼 20%가 증가했는데 어떻습니까? 탄력도는 소득 탄력성은 0.5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수요는 자, 이걸 곱하면 되니까 어떻게 돼요? 10%가 증가하겠죠. 자, 그러면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지역에 100명이 있다.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줄어서 8명이 줄어들었는데 갑자기 소득이 늘어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요가 소득에 이어서 10명이 늘어났다고 한다면 자, 결국은 2명이 더 늘어나는 셈이 되겠죠. 그래서 2%가 더 증가했다. 자,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시면 자, 여기까지 이제 괜찮은데요. 우리가 이제 그 214페이지 가시면은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있죠. 수요의 교차 탄력성 자체가 이 자체적으로 이제 가격 탄력성을 같이 묶어서 나올 수가 있는데요. 내용을 이제 보면은 자, 우리가 어때요? 거기 보시면 214페이지 우리가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있죠. 그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요거는 이제 위에가 xj고 밑에가 yj가 내려가죠. 그 yj와의 가격에 대해서 xj의 수요량이 변합니다. 다른 재화의 가격이야. 아까는 만약에 이게 y의 가격이면 y잖아요. 같은 재화인데 다른 재화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대체재와 우리가 보완재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가격이 상승하면 양이 늘어나서 입셀론 값이 플러스면은 대체재가 되고요. 자, 가격이 상승했는데 양이 준다. 마이너스면 보완재다. 자, 그 다음에 어떻죠? 자체적으로 우리가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커피와 소금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해도 다른 재화에 영향을 안 준다. 그럼 우리가 독립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밑에 문제를 보면은 A의 가격이 10% 상승하자마자 자, B가 5% 증가했다. 그럼 플러스 0.5잖아요. 그럼 플러스 0.5는 우리가 대체재가 됩니다. 물론 뭐 가격에 대해서 양의 변화가 적기 때문에 비탈라 쪽이라는 건 그냥 무시하시고요. 그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5%가 상승하자마자 가격이 어떻게 돼요? 5%가 상승하자마자 양이 20%가 감소했다. 20%.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가 되잖아요. 마이너스 4. 그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은 우리가 보완재가 됩니다. 보완재. 자,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우리가 그 소득 탄력성에서 열등재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 우리는 그 교차 탄력성에서 보완재거든요. 이 두 가지가 마이너스라는 것도 우리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 요렇게 하면 쉬워요. 여보, 이번 달도 마이너스야. 열등재와 보완재는 마이너스다. 자, 이렇게 염리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3번이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자, 아직까지는 요게 출제가 안 됐어요. 가격 탄력성과 같이 묶어서 안 나왔는데 한번 나온다는 가정하에서 이것만 풀고 이제 마무리 하겠는데요. 자,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6이다. 아파트는 0.6입니다. 0.6이다. 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연립주택의 가격에 대한
우리가 수요의 교차 탄력성.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연립주택에 대한 가격에 대한 자 연립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밑에가 연립주택이 되겠고요. 연립주택이 되고 그 다음에 위에가 이제 그 연립주택에 대한 그 아파트의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니까 위에가 아파트가 되겠죠. 아파트. 자 이건 둘 다 아파트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5%가 상승하면 얘를 곱하면 되잖아요. 그럼 3%가 감소를 했어요. 아파트 수요가. 자 그런데 아파트의 수요량은 어떻게 되냐. 연립주택 가격이 10% 상승했다. 그럼 다른 지역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아파트 수요가. 자 그렇다면은 어떻습니까? 그 지금 아파트 가격이 5% 상승했고 연립주택 가격이 10% 상승했다. 그러면 우리가 교차 탄력성은 0.8 대체제죠. 그럼 이걸 곱하면 8%가 증가한 거죠. 그럼 결론은 어떻게 돼요? 100명에서 3명 줄었는데 8명 늘어났다는 것은 5명이 늘어난 거죠. 5%만큼 증가한 거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이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예상 문제니까 우리가 일단 아파트의 가격 상승하면 줄지만 단독주택이 연립주택이 늘어났더니 아파트가 더 늘어났다. 5채가 늘어났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탄력성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8강에서 뵙도록 하죠. 자,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